네, 반갑습니다. 네, 마더텅 수능수학 대표 강사 최희남 선생님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런 우리 해설 강의는 없었을 거예요. 네, 선생님과 함께 우리 2019년 시행했었던 4월 모평 200% 네, 활용하기라는 주제로 이 해설 강의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친절하고요. 그리고 자세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만한 풀이로 해석을 진행할 테니까요. 조금 풀이가 길어지더라도 집중해서 꼭 봐주시길 바랄게요. 네,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문제는 20번 문항이었습니다. 2019년 4월 합평 강의 20번 문항은 좌표 평면 위에 원과 직선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원과 직선이 있다. 그리고 자, t가 마이너스 3과 t가 3이 아닌 실수 t에 대해서 y는 4,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pt, 4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ft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풀어 나갈 때는요. 문제를 이제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봐도 괜찮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문제 읽기 단계입니다. 자, 원이 주어져 있어요. 원의 중심은 지금 0,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다? 반지름의 길이는 3인 지금 이런 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y는 4라는 지금 상수함수가 주어져 있죠. 그쵸? 그래서 y는 4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원의 반지름 길이보다 조금 더 멀 거니까 여기가 y는 4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t가 마이너스 3, t가 3이 아니란 얘기는 이렇게 요 직선과 수직인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니라는 점이 되겠죠. 그쵸? 그런 pt, 4라는 것은 직선 위에 있긴 하지만 뭐 요런 거 t 값이 절대로 3이나 마이너스 3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를 긋겠대? 접선을 긋겠대요. 자, 우리 요 곡선 밖에서 지금 접선을 긋는 상황이죠. 그러면 접선이 지금 몇 개가 생기겠어? 이때는 우리가 2개가 생기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ft라고 했으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m1이라고 하고 요 직선의 기울기를 m2라고 했었을 때 ft라는 것은 뭐가 될 거다? 얘는 m1 곱하기 m2가 될 거다라고 문제를 읽어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m1, m2는 t값에 따라서 어때? t값에 따라서 그때그때 기울기가 달라져요. 그쵸? 그래서 이 지금 ft라는 것은 어떤 t에 대한 함수가 될 거구나 라는 생각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럼 이제 문제에서 보니까 f에 대한 지금 이제 힌트들을 다 이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ft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우리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긋는다라고 했었을 때 처음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시작을 했었었냐면 접선을 다루는 유형은 좀 이제 유형서라든지 이제 개념서 같은데 좀 정형화되어 있어요.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 긋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지금 기울기를 알아볼라? 모르죠. 그치? M1, M2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걔를 통째로 M이다라고 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직선이거든. 접선도 직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세팅할 때는 요 기울기와 그 다음에 이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이 필요해. 근데 그 중에서 우리 무슨 점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요거잖아, 요거. 얘가 지금 몇 콤마 몇? 얘가 지금 t, 4가 될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기울기가 m이면서 직선의 위에 있는 저 t, 4 직선의 방정식 세팅할 수가 있겠죠. 그쵸? 좋아요. 요거 세팅해놨어. 그래서 요런 지금 접선을 우리가 세팅해놨을 때 자, 어떤 상황이야? 지금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원이 직선에 지금 뭐 하고 있다? 원이 지금 직선에 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랬을 때는 우리가 항상 어떻게 내렸어? 우리 이제 무조건 반사적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어떻게?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뭐를 긋자? 수선의 발을 항상 그어줘야겠죠. 그쵸? 그러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항상 뭐랑 똑같아? 반지름의 길이랑 같아요. 요 개념은 우리가 진짜 많이 보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문제 역시 원이 주어져 있고 직선이 주어져 있으니까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걔가 뭐랑 똑같다? 반지름 길이 3이랑 같겠다라는 식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갑니다. 자, 0,0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 우리 요거 바꿔줘야겠죠. y 넘겨주면은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mt 플러스 4는 0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갑시다. 그럼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분의 그 다음에 절대값 0, 0 갖다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mt 플러스 4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쵸? 그 거리가 뭐랑 똑같아요? 반지름의 길이가 3이었으니까 얘랑 똑같으면 돼 라고 풀어주면 돼요. 우리 이런 거 계산하는 거 되게 많이 익숙하지? 그치? 절대값 있고 루트 있고 난리 났잖아. 네, 양변 보여주면 되겠어요? 그쵸? 양변을 제곱해줘서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자, 얘 정리해볼게요. 얘 제곱해주면 m제곱 t제곱 마이너스 8mt 플러스 16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요거 넘긴 다음에 제곱해버릴까? 그러면 3제곱 9가 될 거고 루트 풀려서 9가 곱해지는 거니까 9m제곱 더하기 9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근데 여기서 지금 잘 보면은 우리가 m이 뭐였어? m이 접선의 기울기였잖아요. 그치? 근데 반드시 접선은 몇 개가 생겨? 2개가 생기게 돼요. 그게 뭐였었다고? m1이랑 m2였었어. 근데 우리가 대표로 그냥 m1m2 통틀어가지고 걔를 그냥 m이라고 뒀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그 m이 지금 m1, m2 두 개 생긴다라는 얘기는 이 2차 방정식, m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무슨 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요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었어야 됐어요. 우리가 1학년 때 배운 개념이긴 하지만 2차 방정식의 관점으로 봐서 m1, m2는 요 2차 방정식에 대한 두 실근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어야 됐던 거죠. 그쵸? 그래서 조금 예쁘게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m제곱으로 묶을 거니까 t제곱 그 다음에 얘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9 m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m 있는 거는 마이너스 8tm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줄까요? 그쵸? 그러면 요거 지금 넘겨주면은 플러스 7은 0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n값을 구하려고 하니까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돼가지고 막 근해 공식 쓸 거야. 다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FT, 우리가 구할 거는 FT가 뭐였었지? FT라는 것은요, 두 기울기의 곱이었어요. 근데 M1, M2가 뭐라고? M1, M2가 요 M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었어. 그럼 결국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 M1 곱하기 M2란 얘기는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그 관계 있죠. 네, 여러분들과 나와의 관계만큼 굉장히 중요한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두 기울기의 곱을 곱해버리면 걔가 뭐가 돼야 돼? A분의 C 이렇게 된다고. T제곱 빼기 9분의 7. 오늘 이거 0이 되면 어떻게 해요? 0 절대 안 되죠. 문제에서 줬잖아. t는 3도 아니고 마이너스 3도 아니라고. 무조건 2차 방정식이에요. 괜찮죠? 이렇게 디테일한 것도 공부할 때 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구했어요. 이게 뭐야? 얘가 FT였었구나. 네. 문제를 읽어 나갔을 때 여기까지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보기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을 찾아보면 되겠죠. 기역 지금 보니까 F에 루트 2를 갖다가 집어넣어봐봐 그랬어. 우리 지금 완전 다 알고 있거든. FT 완벽해요. 네, 그래서 루트 2 갖다 집어넣습니다. 루트 2 갖다 집어넣어주면요 2 빼기 9분의 7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7분의 7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네요. 어때? 아싸, 맞네요. 기역은 맞았어. 네. 자, 니은에서는요 열린 구간 마이너스 3,3에서 F 뭐였죠? 아까 문제 다시 한번 보면 F2 프라임. 자, 이계도함수가 0보다 작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 그럼 어떻게? 우리 그냥 미분해 가야겠죠. 미분해 줘야 돼요. 네, 천천히 해보면 됩니다. 자, F 프라임 T. 이 함수는 지금 t가 변수가 분모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미분법이 필요하다? 네, 우리 몫의 미분법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됐었죠. 그쵸?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수만 안 하고 좀 긴장 안 하고 좀 차근차근히 하면은 어렵잖아요. 네, 어떻게 한다고? 우리 분모 뭐 해주고 분모를 제곱해주고 그 다음에 분자 미분 해주면은 0이 되겠죠? 네, 그 다음 마이너스. 자, 분자 그대로. 그 다음에 분모 미분 해주면은 2t 이렇게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얘 계산해주면 t제곱 마이너스 9제곱분의 마이너스 14t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해줍시다. 우리 한 번 더 가야 돼요. F2 네, 얘 지금 이계도 함수로 갖는 함수기 때문에 괜찮아요. 얘 뭐 해줘? 또 제곱.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9의 제곱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4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다음 분자 미분 마이너스 14 그리고 분모 그대로 t제곱 마이너스 9의 제곱 그 다음에 조심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그쵸? 마이너스 요거 그대로 갖고 올 건데 마이너스 돼가지고 뭐가 돼? 플러스 14t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그쵸? 그 다음에 분모 미분해주면은 얘는 어떻게 된다? 분모 미분해주면 2의 t제곱 마이너스 9에 여기서 또 조심 안에 있는 거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해주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곱하기 2t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너무 식이 조금 복잡해 보이니까 조금 정리를 할 건데 정리하기 전에 지금 잘 보면은 얘네들 지금 다 각 항마다 뭐를 갖고 있어? 우리 t제곱 마이너스 9를 갖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 하나씩 뭐 해버려? 약분시켜고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네, 그러면 얘는 4가 아니라 3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마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2' T는요. t제곱 마이너스 9의 세제곱 요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4에 t제곱 마이너스 9가 한 개만 이렇게 오게 될 거고 얘는 지금 어떻게 돼요? 얘 지금 약분돼서 1 돼 버리는 거든. 그치? 그러면은 14 곱하기 4t제곱 되는 거니까 56t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래서 플러스 56t제곱은 계산을 해주면 56에서 14 빼주면 얼마예요? 얘는 얼마죠? 네. 14 빼주면은 그냥 42t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네, 42t제곱 될 거고 얘는 어떻게 돼? 14에서 9 곱해주면은 그냥 14로 묶어버릴 거 그렇다. 그쵸? 네, 14로 묶어버릴게요. 이게 아까 42t제곱이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3t제곱 이렇게 오면 되는 거고 얘 14에 플러스 9 이렇게 오면 되겠죠. 그쵸? 네. 그리고 이렇게 지금 t제곱 마이너스 9의 세제곱 만들어집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됐어. 근데 우리가 지금 니은에서는 마이너스 3,3 구간에서 지금 생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분자를 보니까 얘는 항상 무슨 수? t는 실수기 때문에 얘는 항상 지금 분자는 양수값이 돼요. 거기다가 지금 9가 더해져 있잖아. 그쵸? 근데 지금 분모가 지금 문제거든요. 분모 같은 경우에는 요거 세제곱식이기 때문에 부호에 영향을 줍니다. 그쵸? 근데 t제곱 빼기 9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얘는 2차 함수면서 x축과 마이너스 3과 3에서 만나는 함수가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서는 요 값이 지금 무슨 값이야? 얘가 지금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수가 홀수번 거듭 제곱해? 그러면 무슨 수죠? 얘도 음수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가 지금 음수입니다. 그러면 음수분의 양수 해가지고 F2'T는 얼마다? 0보다 작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F2'T가 0보다 작냐? 니은도 지금 어떻게 돼? 얘도 지금 참이 되겠죠. 그쵸? 네, 좋아요. 니은까지 왔습니다. 몫의 미분법 가지고. 자, 그러면 디귿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디귿에서는요. 방정식 9fx가 3x 더하기 2 빼기 7은 만족하는 서로 다른 무슨 개수? 실근의 개수가 2개냐?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이 문제 보자마자 fx 우리 아니까 여기다 다 갖다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방정식 풀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우리 이런 거 지수 방정식이랑 ft는 아까 무슨 함수였어요? 저거 분수식의 함수인 거잖아. 그쵸? 저거 연립해가지고 어떻게 구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힌트는 이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다. 우리 기출문제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이제 이것도 좀 약간 자동적으로 튀어나와야 돼.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실근을 직접적으로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에 관심을 두고 있어? 우리는 실근의 개수만 지금 관심을 두고 있죠. 아,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자, fx, 9는 나눠버릴까요? 그러면 3의 x 플러스 2에서 9 나눠버리면 그냥 3의 x 되겠네. 그쵸? 얘는 9 곱하기 3의 x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9분의 7 이렇게 만들어질 거잖아. 그쵸? 그러면 실근의 개수는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와 그리고 y는 3의 x 마이너스 9분의 7이라는 지수함수의 그래프에 무슨 개수가? 네, 우리 교점의 개수가 2개인지를 확인해주면 좋다라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요, 우리가 교점의 개수 그래프를 통해서 볼 거기 때문에 fx 그래프 개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마지막 디귿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억에서 구한 FT와 그 다음에 니은에서 이제 필요했었던 F2'T, F'T를 좀 활용을 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Y는 fx라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뭐를 생각했었어? F'T, 도함수를 생각을 하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좀 개념을 좀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우리 그래프 그리기, 특히나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초월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래프 그리는 그 이제 좀 스텝 정도를 생각해 주면 굉장히 좋아요. 일단은 첫 번째, 따단, 네, 얘는요. 네, F'X, 즉 도함수를 항상 생각을 합니다. 네, F'X 도함수를 구해줘가지고요. 도함수 구하는 건 뭔데? F'이 양수면 F가 계속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음수가 되면은 계속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도함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함수 fx라는 게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무슨 값도 판단할 수 있어. 우리 극값도 판정할 수가 있어요. 어디서 극대를 갖고 어디서 극소를 갖고, 그치? 그래서 증가 감소뿐만 아니라 우리 극값에 대한 정보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쵸?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자, 우리 이런 특히나 이 분수식의 형태, 유리식이 지금 주어졌었을 때는요. 점근선을 찾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 점근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점근선을 따져주기 전에는 뭐 정의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건데 지금 우리가 FT라는 함수는 분모가 절대로 뭐가 돼선 안 돼요. 얘가 절대로 0이 돼선 안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어디서 정의가 안 돼? 이 함수는 지금 t는 3이랑 t는 마이너스 3에서 절대로 정의가 되지 않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럴 때 이 점근선은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찾아주면 되냐면 분모가 0으로 향했을 때를 항상 생각을 좀 해보고요. 동시에 분모가 여기다 쓸게요. 분모가 무한대로 갔었을 때도 이제 찾아보면은 굉장히 그리기가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t제곱 빼기 9 분모가 0으로 보낸다는 얘기는 t를 어디로 보내겠다는 소리죠? t를 3으로 보내버리면 얘가 지금 어떻게 돼요? 얘가 0으로 가겠죠. 그치? t가 3으로 가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된다? 이 ft라는 함수는요. 이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는 계속 고정이 돼. 분모만 계속 작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 값은 어떻게 되겠어? 얘는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3에서부터 큰 쪽에서 왔었을 때 ft라는 것은 무한대로 발산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이번엔 분모를 무한대로 보내요. 분모를 무한대로 보낸다는 소리는 t제곱 빼기 9가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t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 전체 값이 무한대로 가겠죠. 그쵸? 그래서 t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ft라는 함수는 어떻게 되니? 얘가 분모만 계속 커지는 거야. 분자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분모만 계속 커져 있는 거니까 전체 ft라는 함수 값은 어떻게 돼요? 네, 얘는 0으로 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애들 점근선 찾아주는 연습 얘가 ft가 어디로 다가갈 것이냐 그런 것들 찾아주는 것도 그래프 그리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좀 교점들을 찾아주면 좋아요. 교점? 무슨 교점? 대표적으로 X축과 그 다음에 Y축과의 교점을 찍어주고서는 생각을 해주면은 굉장히 편해집니다. X축이라는 것은 X축과의 교점이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Y값이 뭐였을 때 Y값이 이제 0이었었을 때의 이제 X값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치? 마찬가지로 Y축과의 교점이 된다라는 얘기는 Y축과의 교점은 X가 뭐였을 때 0이었었을 때 이제 어떤 그 좌표값을 읽어주고 걔를 찍어놓고 시작하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교점들 찾아주자 항상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쌤이 또 이제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은 뭐냐면요. 이것도 되게 기출문제에서 많이 다뤄졌었어요.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들을 파악해주는 게 굉장히 또 유용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무슨 함수? 우함수. 우함수는 무슨 함수야? 우함수는 Y축 대칭함수가 되겠죠? 그쵸? 이 얘기는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든 F에다가 X를 넣든 Y축 기준으로 완벽하게 대칭이 되는 그런 형태가 돼요.
네. 그 다음 또 우리 또 이제 또 우함수 짝꿍 나오면 뭐 기함수 이런 애들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기함수 같은 경우에는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서 마이너스 fx다 이런 함수의 성질들, 기본적인 성질들 뭐 이 이외에도 뭐 주기 함수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이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도 따져놓고 가면은 굉장히 편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네 가지 정도는 생각을 해주는 게 여러분들이 그래프 그릴 때 좀 우왕좌왕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좀 이제 좀 반드시 딱 보자마자 대응해야 되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기억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기 요 설명은 여기까지 좀 해야겠고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럼 FT 그래프 이제 그려봅시다. 자, 그려볼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FT는 지금 분수식의 형태가 될 거고요. 일단 도함수가 지금 나와 있었죠. 자, 그럼 얘가 먼저 증가 감소하는 구간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 얘는 지금 양수가 되고 음수가 되고를 결정하는 식이 사실은 뭐예요? 분자는 마이너스 14t예요. 그 다음에 분모는 항상 제곱이거든. t는 절대로 3과 마이너스 3이 아니야. 그쵸? 그러면 얘는 이 지금 f'의 부호의 결정을 주는 함수는 실제로 뭐가 될 거냐면은 마이너스 14t라는 요 일직선? 네, 직선의 형태가 지금 될 거예요. 1차 함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0을 기준으로 0보다 작았을 때는 양수가 될 거고요. 0보다 컸었을 때는 음수가 된다. 이 얘기는 0보다 작았을 때는 함수의 그래프가 증가를 하게 될 거고 이때는 감소를 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형태 이렇게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건데요. 그리고 이제 뭐 f2' 값이 또 주어졌으니까 얘는 지금 보면은 아까 이제 니은에서 힌트를 줬지만 마이너스 3과 3 구간에서 쌤이 지금 도함수 얘기밖에 안 했지만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따질 필요는 없지만요. f2'을 통해서는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얘는 우리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의 형태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점을 찾을 때는 실제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 대부분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은 이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서 아까 이 값이 무슨 값이라고요? 음수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f2' 음수라는 얘기는 걔는 지금 무슨 볼록이다? 얘는 위로 볼록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개념에서 꼭 확인을 하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증가했다 감소하는데 뭔가 위로 볼록인 형태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Y축이 있고요. X축이 있고요.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가 있는데 우리 아까 이거 좀 찾고 갈까? 3번. X축과 Y축과의 교점이요. 쌤은 지금 요거 찾고 싶거든요. X가 0이었었을 때 Y 값은 얼마인지 걔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좀 체크해주면 좋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자, F0은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9분의 7이 돼요. 음수입니다. 그래서 0이었었을 때는 마이너스 9분의 7을 지금 지나면서 뭔가 0을 기준으로 아까 어떻게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위로 볼록이면서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여기까지 그리면 되느냐? 아니지. 우리 정의역은 3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거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3보다 큰 쪽을 지금 좀 볼 건데 보기 전에 지금 요건 거 함수의 그래프 성질도 한번 보자고요. 자, 이 ft라는 함수는 2차식 상수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진 함수란 말이야. 그러면 이 ft는 f에다가 뭐를 넣더라도 마이너스 t를 넣더라도 이 함수가 어때? 같죠? 그러면 이 ft라는 함수는 무슨 함수다? 얘는 y축 대칭 함수구나.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요 반뜩만 알면요. 나머지 데칼코마니처럼 딱 접어버리면 반뜩 그래프도 저절로 나오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럼 3보다 큰 쪽 우리 아까 다 구해놨거든. 3보다 큰 쪽은 ft가 무한대로 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3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오면은 함수가 계속 지금 어떻게 돼야 돼? 계속 뭔가 커져야 된다라는 상황이겠죠. 그쵸? 자, 근데 우리 아까 좀 이제 f2'도 좀 정확하게 좀 살펴보면요. 3보다 크게 되면은 t 값이 t제곱 빼기 9 값이 어떠니까 얘가 지금 양수가 돼버려.
그러면 F2' 무슨 수? 얘가 양수가 돼버리겠죠. F2'이 양수가 된다는 소리는 무슨 볼록? 아래로 볼록이 되죠. 그쵸? 요거 꼭 헷갈리면 안 돼요. 얘는 아래로 볼록이 돼요. 그러면 지금 무한대를 향해서 이제 가게 될 건데 어떻게 아래로 볼록의 형태로 요렇게 가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 다음 t가 무한대로 가버리면 ft는 어디에다가 가? 0에다가 가요. 다시 얘기해서 이 함수는 지금 x축에 계속 다가가고 절대로 내려가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편 우리가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 함수의 그래프 성질에 의해서 이쪽은 어떻게 될 거거든. 이쪽은 y축 정확하게 대칭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래프 그리기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좀 차근차근히 따져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지수함수만 이제 한번 마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저기 있는데 지금 y는 3의 x 마이너스 9분의 7 요 그래프 이제 또 그려줄 거예요. 우리가 지수함수 그릴 때는요. 항상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해주면 좋냐면 일단은 밑을 한번 보는 거지. x가 밑에 있는 요 3, 얘는 어때? 1보다 크죠? 그럼 계속 어떤 함수? 계속 증가하는 함수다. 그래서 밑의 범위를 통해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항상 확인을 해주고 갑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진짜 중요한 항상 지나는 점, 고정점을 찍고 가세요. 우리 y는 a의 x라는 그래프에서는 우리 기본적으로 얘는 항상 무슨 점을 지났어? 얘는 항상 0,1을 지났죠. 그쵸? 근데 지금 요 함수는 a의 x 그래프 형태에서 마이너스 9분의 7만큼 뭐해? y축으로 평행이동이 됐어요. 그럼 얘는 항상 무슨 점을 지나겠어? 지금 0 넣어주면은 1 빼기 9분의 7인 거니까 0, 얼마? 0,9분의 2. 얘를 지금 항상 지나고 있겠죠. 괜찮죠? 오케이.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또 중요한 거 무슨 선? 우리 점근선이 있습니다. 지수함수에서 점근선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y는 ax 그래프에서 점근선 어떻게 됐었어요? 얘는 이렇게 x축이 됐었죠. x축이란 얘기는 y는 얼마? y는 0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지금 y축으로 얼마만큼? 이 그래프가 지금 마이너스 9분의 7만큼 지금 평행이동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래프에서 지금 점근선도 같이 어떻게 돼야 돼? 점근선도 같이 평행이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수함수에서는요. 사실은 이 평행이동에서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은 점근선에 절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무슨 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의 요 지금 마이너스 9분의 7 같은 이런 y축 평행이동은 점근선도 같이 내려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y는 0이었었던 게 지금 y는 마이너스 9분의 7 요게 지금 점근선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되겠네요. 마이너스 9분의 7 요렇게 지금 y는 마이너스 9분의 7 얘가 점근선이 되겠다. 그럼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지금 여기서 지금 혹시 여기서 만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그래서 조금 이런 마이너스 3에서의 우리가 좀 함수값도 따져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 넣어주면 얼마죠? 마이너스 3 넣어주면은 3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분의 7 이렇게 되는 거니까 27분의 1 마이너스 27분의 3 곱하면 얼마지? 네, 21. 어차피 지금 음수가 돼버리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는 지금 음수값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들도 하나 체크를 해줘야지 좀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지금 지나가게 되겠다. 왜냐면 우리 지수함수도 그렇고 이제 요 그래프에서는요. 요 한 점, 이 고정점을 지나는 지수함수는 유일하진 않아요. 이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모르는 거거든. 그쵸? 그래서 나머지 하나의 점만 더 여러분들이 찍어 놓고서는 그래프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네 번째, 또 다른 고정점 걔네들을 생각을 해주자. 네, 요 4단계에 따라서 항상 지수함수를 그려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결론은 지금 교점이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어요. 여기선 절대로 밑으로 내려가지 않거든. 그치?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디귿에서 물어봤었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다. 얘는 맞아 틀려? 얘는 지금 틀렸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기역, 니은이 지금 답이 되겠습니다. 네.
쌤이 굉장히 지금 좀 길게 개념까지 같이 설명하면서 좀 호흡이 좀 길었었죠. 굉장히 길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를 좀 틀렸다라는 친구들은요. 어떻게 보면 좀 기본적인 개념들이 되게 많이 부족한 거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에서 끝나면 너무 아쉽잖아. 네, 우리 기출문제 중에서 유사한 요거를 조금 더 심화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출문제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남겨주세요. 네, 2016년 10월 학평 가형 21번입니다. 이 문제 역시 이제 21번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있었던 문제였었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나왔었고 fx 함수의 특징이 지금 주어져 있어요. 무슨 함수? 또 나왔죠? y축 대칭 함수, 우함수다. 그리고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f'x가 양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요? f 함수가 계속 뭐하고 있다? 양수 x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역이 양수인 구간에서는 항상 함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에 x가 0으로 갈 때 fx가 0으로 가고요. 무한대로 갈 때 파이로 가요. 이런 애들도 지금 뭐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점근선의 역할을 지금 알고 있겠죠. 알 수 있겠죠. 아까 했었던 건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gx라는 함수는 이 x분의 sin fx가 구체적으로 지금 방금 같은 문제처럼 구체적인 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워졌어. 함수에 대한 특징밖에 모르는데 gx를 그 대신 x분의 sin fx라는 새로운 함수로 정의를 해요. 네, 그래서 넘어가면은 보기를 이제 구하는 문제였었는데요. 얘도 기억에서 gx가 g-x는 0이 되겠느냐, 기함수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니은에서도 이제 x가 0으로 갈 때 뭐 극한값 물어보는 거. 그다음에 이제 디귿이 지금 우리가 방금 이제 연습했던 문제를 조금 더 심화시켜서 공부하기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방정식 절대값 gx는 알파분의 1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또 나왔죠? 이 어떻게 본다고요? 우리 y는 절대값 gx, 그럼 gx 그래프 개형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프 그려주고 y는 2분의 1이라는 직선이 만나는 무슨 점? 교점의 개수가 2개겠느냐. 이 문제 우리 링크 여기다가 걸어줄 거예요. 그거 빨리 가가지고 먼저 우리 교환에서도 먼저 한번 시도해 보시고 링크 찾아가셔서 꼭 해설 강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힘내셔서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